안녕하십니까. 10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풀이 변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그젠플 예제를 하나 간단한 예제를 풀어보았는데 오늘도 역시 다른 예제들과 풀이 변환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문제 4.2와 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XT 신호의 모양이 좌우 대칭인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유도하였던 풀이 변환 공식을 이용을 하여서 입력 신호를 대입을 해서 풀이 변환을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이 t가 절대값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xt 신호가 좌우 대칭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신호를 영역을 0을 중심으로 해서 t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이 절대값을 없애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만약에 t가 0보다 크면은 그 절대값 부호를 그냥 단순히 없애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풀이 변환 공식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그러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역을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0까지 일단 영역을 구분을 하고 그때는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붙이고 이 절대값을 띄워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a 절대값 t 대신에 그냥 at로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이 변환 공식에 의해서 오메가 주파수 성분을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러한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t를 곱해줘서 적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0보다 큰 영역에서는 t를 그냥 절대값을 없애고 바로 뽑아낼 수가 있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0보다 큰 0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영역에서는 그대로 마이너스 a t로 이렇게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 t로 그냥 나오면 되겠고 역시 변환 공식에 의해서 나머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t dt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지수에서 이것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exponential a-j 오메가 t 이런 모양과 0보다 큰 영역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를 공통으로 뽑아내고 a 플러스 j 오메가 t dt 이렇게 해서 적분 공식에 의해서 맨 마지막과 같은 그러한 모양을 띠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포넨셜 위에 지수가 있으면 지수분지 1하고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취하면 될 테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수분지 1을 해주고 자기 자신 그대로 해서 0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무한대 엑스포넨셜의 지수에 마이너스 어떤 무한대꼴이 들어가면 제로가 나오죠. 따라서 그 다음에 만약에 엑스포넨셜 지수 쪽에 0이 이렇게 들어가면 1이죠. 따라서 이렇게 0이 되는 부분과 1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서로 켤레복소수가 될 테고, 켤레복소수 이제 밑을 통분을 하고 우리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j 오메가의 제곱인데, 그것이 마이너스가 이제 j의 제곱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 되면서 통분을 하게 되면은 2a 부분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순실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순실수, 이제 허수부가 없어졌죠. 순실수. 그리고 이게 또 좌우 대칭인 그런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 자체에서 결과 그림을 그려보면은 좌우 대칭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따로 풀이 변환의 어떤 특성으로서 순실수가 지금 순실수예요. 그러니까 허수 부분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순실수 부분이 이제 리얼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분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아까 문제 자체가 우리가 주어진 XT 문제 자체가 순실수였어요. 리얼이었어요. 실수이면서 이분인, 그러니까 좌우 대칭인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전에도 바로 XT를 우리가 풀이 변환해서 X, J, 오메가로 했지만은 이게 또 이분이면서 사실은 우리는 XT 도메인에서도 이분이면서 순실수였어요. 리얼이었어요. 리얼.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 있긴 하지만은 미리 잠깐 이 이그젠플에서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짝수함수를 풀이 변환을 하게 되면은 순실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순수한 허수 부분이 없는 순수한 실수 어떤 함수를 풀이 변환하면은 풀이 도메인에서는 이분, 즉 좌우 대칭의 모양을 갖는 그러한 모양의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극단적인 예로서 또 다른 하나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지금 그림을 안 그렸지만은 입력이 이런 임펄스 자체를 한번 풀이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펄스를 풀이 변환 공식에다 한번 대입을 해서 한번 이것이 어떤 결과를 얻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풀이 도메인에서의 신호 값은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게 되면은 직접 공식에다 대입을 하죠. 이렇게 그다음에 j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t에서 오메가 성분을 뽑아내는 한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임펄스 신호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임펄스 신호는 0 이외의 지역에서는 다 제로고 0 부근에서만 값을 갖고 또 다른 특성으로서 그 면적은 1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t가 0 근처에서만 어떤 값을 갖고 나머지는 다 제로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0일 때만 유효하고 다른 영역에서는 다 이게 어차피 0이 돼 버리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t가 0일 때는 그냥 1이죠. 요거 자체는. 그 다음에 이것을 임펄스를 적분하면 1이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1이 나옵니다. 그래서 1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컨스탄트 값으로서 어떠한 오메가에 상관없이 XY 그래프를 그렸을 때, XY 그래프상에 나타났을 때 그 값이 1인 그런 모양의 컨스탄트 값을 갖죠. 그래서 이렇게 임펄스를 풀이 변환하면 컨스탄트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풀이 변환 한 쌍이 되겠습니다. 풀이 변환 신호의 한 쌍을 이루는 임펄스 신호를 풀이 변환하면은 1이 나오고 컨스탄트가 나오고 이 컨스탄트를 임펄스 풀이 변환하면은 임펄스가 나오고 이런 모양이죠. 이게 도메인이 바뀌어도 이제 동일한 특성이 나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것이 t가 아니고 이걸 오메가 도메인에서 임펄스 풀이 변환하게 되면은 임펄스 풀이 변환하게 되면은 이제 t 도메인에서는 컨스탄트가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또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전지가 항상 일정한 볼티지를 나타낸다라고 가정했을 때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일정한 볼티지를 나타내는 그런 출력 신호를 나타내는 어떤 신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풀이 변환하면은 거꾸로 이렇게 풀이 변환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풀이 영역에서는 임펄스가 됩니다. 임펄스라는 얘기는 다른 주파수 성분은 다 없고 제로 주파수 성분만, 즉 DC 성분만 있는 그러한 신호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전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DC를 풀이 변환하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하이 주파수,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 성분이 다 없죠. 그렇게 하고 가장 낮은 주파수 성분, 제로 주파수 성분 또는 DC 성분 이런 것만 있는 신호니까 결과적으로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임펄스 신호의 형태를 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바뀌니까 도메인이 뒤바뀌어서 이제 이게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뭐 이쪽이 이제 컨스탄트인 형태 이렇게 우리가 거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주파수 성분에서 임펄스면은 시간 영역에서는 컨스탄트고 시간 영역에서 임펄스면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컨스탄트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신호 자체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임펄스 신호라는 것은 지금 시간 영역에서 임펄스 신호라는 것은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신호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임펄스 신호가 상당히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령 어떠한 시스템을 우리가 디자인한 다음에 그 시스템의 특성을 알아내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스템의 특성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 시스템에 임펄스를 인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그 시스템의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입력으로 집어넣는다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에 임펄스를 인가를 하면은 그
마치 우리가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골고루 다 동일한 컨스탄트 1의 값으로 그 시스템에 인가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날 테고, 그 시스템의 특성에 의해서 만약에 로우 패스 필터다라고 하면은 그 시스템이 로우 패스 필터다, 즉 이러한 낮은 주파수 성분만 통과시키는 그러한 신호다, 시스템이다. 임펄스 리스폰스의 프리 변환, 즉 주파수 영역에서의 특성, 그 다음에 임펄스 신호의 프리 변환인 이 1을 이렇게 컨스탄트 1을 인가를 한다는 얘기는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다 임펄스를 인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임펄스를 보통 인가를 하게 됩니다. 임펄스를 이렇게 인가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 시스템의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입력을 시킨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되면 이 시스템의 특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보통 우리가 HT라고 해서 Impulse Response HT를 지난번에 3장에서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왜 Impulse Response로 그 시스템의 특성을 표기를 하는지, 바로 여기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시스템을 우리가 앞으로는 이 시스템의 특성을, 이것이 바로 Impulse Response HT를 갖는 어떠한 시스템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지금은 당장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도 다음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주파수 영역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풀이 변환을 하게 되면은 아주 쉽게 이것을 대응시켜서 임펄스 대신에 1을 이렇게 인가를 하는 것이 될 테고, 이 시스템의 특성이 large H, J, 오메가, 즉 풀이 변환된 임펄스 리스폰스 HT에 풀이 변환된 H, J, 오메가가 인가가 돼서 여기서는 곱하기가 이렇게 돼서 그 자기 자신이 그대로 H, large H, J, 오메가가 나오는 그러한 모양새를 띠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리 조금 밝혀두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는 입력과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을 하게 되는데, 임펄스 리스폰스를 컨볼루션하고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그 주파수 영역과 시간 영역에서 어떠한 이러한 특성을 한번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서 이렇게 사각 펄스파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또 가지게 되는데, 지난 우리가 3장 풀이 시리즈에서는 어떠한 주기 신호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었죠. 주기 신호, 사각 펄스 주기 신호가 있었는데, 우리 풀이 변환 유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주기를 무한대로 보내가지고 풀이 변환을 유도를 했었죠. 풀이 시리즈 대응 관계를 풀이 변환 대응 관계로 주기 신호의 풀이 시리즈 관계 대신에 비주기 신호의 풀이 변환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그러한 상황, 이걸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때는 풀이 시리즈인 경우에는 우리가 풀이 시리즈 계수, AK 계수가 있었고, 그 AK 계수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지금 이런 모양의 어떤 샘플링된 모양, 어떤 일정한 간격으로 오메가 제로의 주파수 간격으로 이렇게 샘플링되는 그러한 그러한 신호가 바로 AK 계수였다라는 것을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기 T0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그 간격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좁아지면서 결국은 달라붙어 가지고 이러한 그냥 스무스한 연결된 풀이 변한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모양새를 보면 AK 계수가 이그젠플 3.5에서 살펴봤을 때 어떤 오메가 분지 사인 오메가, 즉 이 위에가 이제 사인 이거 밑에 분모가 또 이제 이런 오메가 분지 사인 오메가 꼴이 이것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게 진동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오메가가 0으로 되면 어떻게 되죠? 0으로 되면 0분지 0꼴인데 이걸 정확하게 다시 따져보려 그러면 로피탈의 정리에 의해서 이게 이제 오메가 이게 값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오메가 분지 사인 오메가 T1이면은 이제 이게 극단으로 오메가가 제로로 접근함에 따라서 T1으로 그냥 약분이 되버려요. 사인을 빼도 됩니다. 그래서 T1으로 이렇게 돼서 2T1의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메가가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진동을 하죠. 오메가가 커지면은 이 전체 값은 작아지면서 사인 값에 의해서 사인은 진동을 하는 특성이 있으니까 진동을 하면서 점점 이 진폭이 좁아드는 이러한 모양의 신호. 이러한 모양의 신호가 싱크 신호라는 특정한 이름을 써서 싱크 신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각 펄스를 풀이 변한 공식에 따라 한번 직접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게 마이너스 T1서부터 플러스 T1까지만 값이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니까 적분 구간을 어차피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할 필요 없이 그 마이너스 T1서부터 플러스 T1까지는 제로고 그 이후에도 다 제로고 마이너스 T1서부터 플러스 T1까지만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 공식에 의해서 이 지수가 분모로 내려오죠.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지 1 하고 자기 자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T1서부터 플러스 T1까지 이렇게 대입을 해서 빼주게 되면은 요쪽이 이제 사인 항이 나오죠. 2배의 사인 항이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2배 사인 오메가 t 꼴이 나오죠. 마이너스 2배의 j, 마이너스 2j가 되죠. j, 2j 사인 오메가 t1 이런 값이 나오겠습니다. 결국은 j 약분되고 마이너스 약분돼서 결과적으로 싱크 함수가 이러한 모양의 싱크 함수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서 이것은 방금 이야기한 방금 이전 4.4 이그젠플에서는 시간 영역에서 의 펄스였죠. 근데 이거는 이제 도메인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오메가 도메인에서의 사각 펄스. 요거 사각 펄스라는 것이 이게 이제 물리적인 의미로는 만약에 이것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 라지 HJ 오메가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완벽한 로우 패스 필터의 특성을 갖는 그러한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필터의 임펄스 리스판스 HT의 모양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인버스 프리 변환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버스 프리 변환 공식을 이미 유도한 바가 있으니까 인버스 프리 변환 공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하겠습니다. 인버스 프리 변환 공식은 프리 변환 공식하고 아주 유사하죠. 단 요 노멀라이제이션 팩터로서 2파이분지 1 앞에 이런 상수가 하나 붙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합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오메가 성분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오메가 성분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exponential 플러스 j 오메가 t d 오메가 도메인에서 이러한 주파수 성분들을 쭉 이렇게 누적을 시켜서 합성을 해서 xt 신호를 만들어내는 신서시스 공식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간단하게 표현해서는 인버스 프리 변환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이러한 요 구간에서만 값을 갖고 나머지는 다 제로죠. 따라서 이 마이너스 라지 W서부터 플러스 W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은 아까 비슷하게 싱크 함수가 나오죠. 근데 이거는 시간 영역에서의 싱크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t분지 sin t꼴의 그러한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시 그려보면 이렇게 싱크 함수 모양의 신호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한번 또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완벽한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완벽한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의 임펄스 리스판스는 이와 두 번째 모양의 HT와 같은, 스몰 HT와 같은 이러한 모양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제로에서 임펄스를 가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시간적으로 제로에서 임펄스를 가하게 되면은 그 리스판스는 제로 이후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제로 이후에 시간 영역에서 t가 제로에서 인가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신호가 임펄스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봤더니 이거는 어떻죠? 이 마이너스 부분에서 신호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t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도 어떤 값을 갖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가 입력을 인가하지 않아도 먼저 출력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예측기가 아니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입력이 인가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출력이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이후에 나오는 거지, 입력이 인가가 되기도 전에 출력이 먼저 나오고 입력이 들어가고 또 연이어서 또 출력이 나오는 이러한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의 임펄스 리스판스는 사실상 이게 넌 커절한 얘기를 저번에 잠깐 했는데, 넌 커절한 경우입니다. 커절은 원인이 먼저고 결과가 나중인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커절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넌 커절하다, 커절.
그러한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는 사실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다만 우리가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로우 패스 필터는 모양이 이렇게 사각 펄스가 아니고 두리뭉실한 모양이 이런 가장 쉽게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로우 패스 필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보통 우리가 RC 필터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쉽게 저항과 캐퍼시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캐퍼시터가 있으면은 입력에다가 어떠한 입력을 인가하게 되면은, 또는 임펄스를 인가를 하게 되면 이 출력의 값이 여러 모양의 출력이 나옵니다. 임펄스를 가하게 되면은 입력에다가 임펄스를 가하게 되면은 임펄스 리스폰스 HT가 우리가 이러한 모양이 되는데, 이것을 풀이 변환하게 되면은 이렇게 임펄스 리스폰스하고 비슷한 로우 패스 필터하고 비슷한 신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그젬플 4.1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가장 간단한 형태의 문제를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 자체를 그냥 우리가 외우듯이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이그젬플 4.1에 가장 간단한 형태의 로우 패스 필터 모양의 신호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외우다시피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두 개의 문제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어떠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사각 펄스인 그러한 신호는 시간 영역에서 싱크 함수가 되고, 반대로 시간 영역에서 사각 펄스인 신호는 주파수 영역에서는 싱크 함수의 모양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계를 우리 듀얼러티한 그러한 특성을 갖는다. 즉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의 어떤 그 특성이 이렇게 서로 뒤바뀌어도 그러한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T하고 W를 그대로 바꿔치기를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그러한 특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게, 주파수 풀이 변환 공식 자체하고 인버스 풀이 변환 공식이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T하고 W를 오메가를 이렇게 뒤바꿔도 거의 유사한 그러한 모양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특성이 거의 비슷한 모양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금 전에 이그젬플 우리가 에서 이제 살펴보한 것을 조금 더 심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주파수 영역에서 이런 사각 펄스 모양의, 즉
어떤 로우 패스 필터 모양의 어떤 시스템 임펄스 리스폰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신호 자체가 완벽한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 모양의 아이디얼한 로우 프리퀀시 성분의 그러한 신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사각 펄스 모양의 신호를 인버스 프리 변환하면은 싱크 함수가 나오는데, 이 중요한 게 지금 세 개의 그림을 비교를 했을 때 여기서는 이 폭이 이렇게 넓은 경우에는 반대로 시간 영역에서는 이렇게 폭이 좁아지죠. 반대로 이 폭이 상당히 이렇게 좁은 사각 펄스 신호는 시간 영역에서의 이 폭이 상당히 넓죠.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이 넓은 신호가 극단으로 가게 돼서 컨스탄트로 확장이 되게 되면은 이것은 극단적으로 좁아지면서 임펄스 신호로 접근을 합니다. 임펄스 신호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문제에서와 같이 시간 영역에서 임펄스를 풀이 변환하면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컨스탄트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이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사각 펄스의 폭을 좁게 가져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임펄스로 접근을 하죠. 좁게 가져가게 되면 임펄스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것이 조금 더 넓어지면서 결국은 시간 영역에서는 컨스탄트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서로 듀얼한 어떤 그러한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길게 느리게 되면 결국 컨스탄트가 되어버린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좀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죠. 극단적으로 한쪽에서, 즉 시간 영역이나 주파수 영역이나 뭐 상관없어요. 한쪽에서 상당히 그 폭이 좁은 신호, 거의 극단적으로 임펄스 신호가 되면은 그 상대 다른 도메인에서는 컨스탄트한 가장 넓은 그러한 형태의 신호가 된다는 것이죠. 뒤바꿔도 타임하고 주파수 영역하고 시간 영역을 뒤바꿔도 마찬가지 특성이 성립을 합니다. 즉, 주파수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임펄스다 그러면은 시간 영역에서는 컨스탄트인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 함수는 원래 풀이 시리즈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가 풀이 시리즈, 즉 주기 함수를 풀이 트랜스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전에 우리가 먼저 주기 함수에 대한 풀이 시리즈를 풀이 트랜스폼으로 한꺼번에 통합해서 풀이 변환으로 모든 것을 다 커버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볼 수 하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진 식에 의해서 일단은 주기함수의 프리시리즈 개수 ak를 먼저 구하고, 이 ak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주어진 식과 같이 합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이 바로 주기함수에 대한 풀이 변환이다라고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해진 풀이 변환된 주기함수의 풀이 변환된 식을 인버스 풀이 변환 공식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다음의 식과 같이 이렇게 돼서 이것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인테그랄하고 서메이션을 순서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서메이션의 파라미터는 k니까 ak는 공통 분모로 뽑아서 나오고 나머지를 인테그랄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임펄스 오메가의 함수인 임펄스 오메가 마이너스 k 오메가 제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엑스포넨셜 j 오메가 t 이렇게 결국은 이제 이런 그 가로 대가로와 같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요것이 결국은 지금 임펄스는 우리가 어떤 함수라고 했냐면은 요 안에 요 오메가 마이너스 k 오메가 제로가 제로일 때만 값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다 제로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적분을 한 값은 1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즉 오메가가 여기서 k 오메가 제로일 때만 값을 갖죠. 그래서 그때만 값을 갖고 그때 여기서 오메가 대신에 k 오메가 제로로 이렇게 뽑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하면 1이니까 1은 뭐 1을 곱하지 않나 똑같은 거니까 결국은 맨 마지막과 같은 이런 정리된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난번 3장에서 프리 시리즈를 배울 때 합성 공식, 즉 주기함수에 대한 합성 공식이 바로 이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신호의 어떤 주기 신호의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주기 신호의 프리 시리즈 계수 AK가 주어지면은 AK 일단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주기 신호에 대한 프리 시리즈 계수가 이제 존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존재를 이제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신호들이 이렇게 AK 계수가 존재를 했으면은 K 도메인에서 이것을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은 같은 K 도메인이 아니고 이제는 오메가 도메인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AK 계수 대신에 impulse, continuous impulse를 그려주는 겁니다. continuous impulse로 바꿔주고 높이 조정을 2파이로 해주죠. 여기 왜냐면 2파이가 있죠. 여기 2파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AK였으면은 여기는 2파이 AK가 되겠고 이게 discrete impulse가 continuous impulse로 바뀌고 K 도메인이 오메가 도메인으로 주파수 continuous 오메가 도메인으로 바뀌고 각각의 위치는 여기는 K였으면 여기가 K에서 AK 그 계수 값이었으면 여기는 K가 아니고 K 오메가 제로에서 K 오메가 제로 위치에서의 높이 값이 2파이 AK 그 임펄스를 갖는 형태의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으로 우리가 프리 시리즈 계수가 있으면은 그것에 디스크리트 임펄스를 컨티뉴어스 임펄스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도메인을 2파이를 스케일링을 해줘서 도메인에서 오메가 제로를 곱해주고 이렇게 오메가 제로를 곱해줘서 물리적인 어떤 단위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레디안 퍼 세크의 도메인 여기 K 도메인에서는 단위가 없었지만 오메가 도메인에서는 단위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레디안 퍼 세크의 그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뀌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디스크리트 프리 시리즈 계수에서
그러니까 주기함수에 대한 풀이 시리즈 계수 AK로부터 주기함수에 대한 풀이 변환을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즉 먼저 풀이 시리즈 계수를 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discrete impulse를 continuous impulse로 바꿔주고, 이런 작업을 그 다음에 스케일링 E 파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도메인에서 K 대신에 K 오메가 제로로 이렇게 바꿔주고, 이런 작업을 통하게 된 이 결과 자체가 바로 이제는 우리가 통합된 풀이 변환 영역에서 주기함수도 풀이 도메인에서 표현된 하나의 형태다. 즉 주기함수도 이제는 풀이 변환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인버스 풀이 변환 공식에다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기함수에 대한 주기함수가 다시 합성이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작업이 타당하다. 이러한 주기함수의 풀이 시리즈 계수로부터 풀이 변환을 구하는 방법이 검증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주기함수 우리가 이그젬플 3.5에서 주기적인 사각 펄스의 이렇게 주기함수가 있었으면은 이것의 풀이 시리즈 계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풀이 시리즈 계수를 구해가지고 그때 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AK 계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 펄스의 풀이 시리즈 계수를 구하고 그거로부터 풀이 변환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방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게 되면은 앞에 28을 곱해주고 임펄스를 컨티뉴어스 임펄스로 바꿔주고 이렇게 K 대신에 이제 이 K 오메가 제로가 되겠죠. 오메가 마이너스 K 오메가 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AK를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은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최종적인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인 함수를 한번 보죠. 사인 함수 분명히 주기함수죠. 그래서 주기함수의 풀이 시리즈 계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이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합성 공식을 형태를 봐서 직접적으로 이제 AK를 구하는 직접적인 방법도 있지만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AK하고 이제 exponential J K 오메가 제로가 있었죠. 이렇게 합성 공식, 그러니까 AK를 알면은 그거로부터 주기함수를 뽑아내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표현해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게 사인이 원래 exponential 지금 사인 형태 자체가 지금 표현하게 되면은 2분지, EJ분지 1하고 사인이라는 게 이제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제로 T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제 비교를 통해서 이거 비교를 해보면 결국 AK가 두 개가 나오죠. 저 K가 여기서 지금 여기는 오메가 제로고 요건데 K가 1일 때, K가 마이너스 1일 때죠. 요거는 K가 1일 때는 그 앞에 계수 EJ분지 1이 이제 될 테고 풀이 시리즈 계수가 이거는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EJ분지 1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AK를 구했습니다. 두 개로.
그러면은 요거로부터 아까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프리 변환으로 변환을 해주게 되면은 이 파일을 곱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discrete impulse를 continuous impulse로 바꾸면서 이게 오메가 마이너스 1, k가 마이너스 1일 때 해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k가 1일 때 해당하는 두 개 말고는 존재하지 않죠. 지금 다른 컴포넌트는 다 제로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하고 k가 1일 때하고 이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두 개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